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비트코인이 다시 재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사실상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블록바스터 영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부활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CG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근데 가능해요. 시세가 나왔던 어떤 종목이나 또는 이슈가 강하게 갔다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점핑을 해서 우리의 투자 욕구를 자극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동일한 이슈가 계속 돌아가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재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비트코인 부활 가능한가, 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꿈의 가상화폐입니다. 정말 최초의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 가상화폐라는 느낌이 있었고 가격도 비트코인당 엄청나게 단위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일정 부분을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날 수도 있는 단위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1 비트코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또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최고 등급의 호텔에서 좀 놀다 올 수도 있는 그런 단위 가치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아니라 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쓸 수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그냥 기념을 해서 만든 비트코인 동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가상의 화폐지 실물로 존재하지를 않고 실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화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또 거의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관련 가상화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전체의 가상화폐를 사실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총집합해서 오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창시자는 누가 됐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풀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컴퓨터로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일반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한번 채굴하려고 하면은 한 5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라든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또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파고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로만 탐구를 하는 그런 채굴기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빨리 개발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추측되는 인사들은 있지만 외국의 어떤 IT 회사 대표라든지 또는 이쪽 중동 지역 부분에 있는 어떤 누구라고 하든지 약간의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또는 이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이 절묘하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한테 공개돼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그냥 가상화폐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려운 수학 계산을 컴퓨터 안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굴해봐야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단순히 떠도는 유령 가상화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을 채굴을 하게 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작동 방식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캐거나 이 관련된 지갑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연동할 수 있는 걸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IT 전문가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추가 모델들, 다른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도 비슷한 형식의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채굴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준 새로운 어떤 IT 영역을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된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고, 뭐 비트코인을 길게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매력, 그럼 무슨 매력이 있느냐? 과연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비트코인의 매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체가 없다. 발행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비트코인 창시자가 만들어는 냈지만 이거를 갖다가 그 창시자가 직접 발행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채굴을 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채굴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선점을 한다면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발행 주체가 있으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미국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마구 찍어내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낮춰버리잖아요. 달러의 약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또 유동성 공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보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 가치가 보존되어 있다. 물론 아직까지 다 채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84% 정도의 비트코인이 현재 채굴돼 있고 아직 16%의 비트코인이 채굴 가능 영역으로 남아있는데 요거까지 앞으로 채굴이 다 되면 더 이상 컴퓨터를 아무리 쓰더라도 비트코인은 채굴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서로 교환이라든지 사용만 가능해지는 거죠. 뭐 늦지 않았지만 채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적게 남을수록. 도전을 하지 마세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초 기조 시점에서 이게 만들어진 2009년 당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채굴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일정 부분 이제 앞으로 짧게는 뭐 몇 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길면은 10몇 년 안에는 다 채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더 이상 잔존으로 남아있는 미채굴 비트코인의 수치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상당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심하죠. 네. 뭐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최초에는 엄청 쌌습니다. 1비트코인 자체가 뭐 1만 원 우리나라 가치로 1만 원이었을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얻었을 때도 13만 원, 15만 원 할 때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2, 3년 전 정도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이제 300만 원대로 올라오고
이게 순식간에 1년 만에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되죠. 사실 이 이후부터가 2천만 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대중적으로 많지는 않았는데 이 이후부터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꿈의 가상화폐라고 부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용 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워낙 단기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는 반토막도 쉽게 나는 그런 불안정성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최소 몇 년에서 10몇 년 사이가 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비트코인이 채굴되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가치가 보존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제한적인 구조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보다는 충분히 상향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화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죠?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은 익명 거래도 가능하느냐? 뭐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아무나 만들 수 있다. 즉 채굴만 하면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갑 안에 보관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 원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해당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 자체에 원래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명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거래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최초부터 만들어진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하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뭐 악용을 하는 부분들,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무언가 거래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있었던 거고요. 다음은 발행 주체가 없으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서 복잡하죠? 이렇게 각각의 서버 기반으로 서로 연동을 하면서 오고 가는 자체 결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내부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라는 망 안에 다 자연스럽게 거래 내역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누구한테 전해주면은 그 인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주식으로 따지면 제로섬 게임처럼 누가 이르면 누가 따는 것처럼 딱딱 들어맞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해 줄 사람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환을 하거나 서로 이동을 하거나 새롭게 채굴돼서 내 거로 챙기고 그러면은 그게 컴퓨터망 안에 블록체인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편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 간의 거래로 비트코인을 쓰면 환율이나 수수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당연하죠. 인터넷망이라는 기본적인 망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컴퓨터에 대한 서버가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할 때 달러로 할 때도 환율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또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도 수수료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행 주체가 있으니까 서로 통화 거래를 할 때 또는 은행에서 ATM에서 돈만 뽑더라도 내 은행이 아니면 수수료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항상 모든 국가 기반으로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수료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어느 발행기관이나 주체가 관리하려고 하는 성격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PC 인증 시스템의 일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매력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는 더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최초 비트코인당 1만 원 할 때는 뭐 이런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0원에서 2만 원, 5만 원, 10만 원대로 갑자기 치솟아 올라오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내가 채굴하지는 않을 거고 채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좋은 컴퓨터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사를 하는 식당이라든지 업체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최소한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투자 관점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근데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워낙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정 가격일 때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같이 막 2천만 원 갖다가 400만 원, 700만 원 곤두박질 치는 비트코인을 가게에서 받아버리면 망해버리게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적어졌지만 한창 비트코인이 저가격에서 중가격으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활용 강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지금도 현재 가격 기반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커트라인 하단 정도의 비트코인 가치를 놓고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한 현금을 넣으면은 현재 시세에 맞춰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ATM기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런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회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용통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게 이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문제 팩트를 요약해 보면은 우선 비트코인 개발자, 초기 개발자가 비트코인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꿈의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실제 전체 비트코인의 90% 이상 수준이죠. 그 정도를 몇 명이서 지금 다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세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2,100만 비트코인이 다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통화로 소용될 수 있을 것이냐. 괜히 그 들러리지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요소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 맞지 않는 거죠. 다른 통화가 나와서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역시 달러와의 위상과도 대립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이제 국제 통화 단체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간 교환 통화 역할은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가 많고요. 투자 수익률의 개념일 뿐이지 대한 통화로서의 부상은 앞으로 10몇 년 뒤에는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가 현재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건 블록 기반으로 큰 블록을 할 거냐 작은 블록을 할 거냐에 대한 요소예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과의 경쟁으로 현재 소프트 포크를 하드 포크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보여는 드리지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이제 오늘 사실 나온 결정입니다. 비트코인이 공중적인 공용통화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장지수 펀드에 미국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여러 번 지금 승인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날짜죠. 10월 10일 날짜로 어제 날짜인가요? 10월 10일 날짜로 거절이 나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용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앞으로의 시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겠는데 단기 그리고 단중기 그리고 장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분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아마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단기 방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종료된 시점에서 1시간 타올 정도 되는 시간에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우선 단기 방향성입니다. 이거는 일주일 기조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 분위기를 받았어요. 다시 주가가 점핑을 되기 시작하면서 93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고지를 돌파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더 점핑을 하려다 한번 밀렸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무언가 지금 올라가던 추세가 살짝 꺾여 있다라는 부분들, 요건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개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를 놓고 본다면 이전에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갔던 것에 비해서는 저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 아직까지는 지지권, 이평 지지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기조의 단중기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충분히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그거보다 좀 더 긴 시점이죠. 3개월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3개월 기조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3개월 최저점이죠. 많이 올라갔지만 많이 내려와 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자체 1200만 원, 1300만 원을 도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단중기적으로는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보는 관점, 이제 요거는 1년 관점인데요. 1년 관점으로 보면은 예전 2019년 초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아직도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락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장기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년 차트입니다. 2년 차트를 놓고 보면은 여기 2천만 원 이상 찍었을 때도 있고 완전 바닥을 찍었다가 올랐을 때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직까지 뭔가 어중간하다는 게 보이십니다.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지권이 확인되지 못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해드린 1년, 2년 차트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체크,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